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색다른 소밤, 세계의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팔의 힌두인에게 최고의 성지로 불리는 퍼슈퍼티 나트. 여기에서 화장을 하면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해탈에 이른다고 그 사람들은 믿는데요. 퍼슈퍼티 나트는 퍼슈퍼티가 시바신을 뜻하고요. 나트는 사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힌두인에게 신성하다고 여기는 겐지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네팔의 장례는 화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너무나 현실적인 환경적 조건, 요소 때문에 다른 의미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힌두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의 장례식에서 들리는 곡소리 그리고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처럼 축제의 분위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눈물도 흘리지 못할 만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장례는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강에다 흘려보내는 화장과 수장을 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천으로 시신을 감싸고 관에 옮겨요. 그리고 화장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화장터라고는 하지만 마땅히 건물 안으로 이렇게 막혀져서 우리나라처럼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보통의 화장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성스러운 곳이라고 불리는 겐지스강 상류에 위치한 사원에서 화장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겐지스 강가 어디서든 이런 장례 치르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분과 부의 차이겠죠. 화장할 장소에 도착을 하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요. 이런 장작 더미 위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땔감으로 사람을 화장을 하는데요. 이 망자의 얼굴까지 수북하게 땔감이 얹어지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의 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시신을 땔감 위로 안치하고 나서는요, 상주는 윗옷을 벗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수염도 모두 깎아내요. 이 행위는 고인에 대한 속죄의 예를 갖추는 의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작에 감싸진 망자의 시신에 강물을 조금 떠다가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후에 쌀과 음식물을 조금 입에다 넣어준대요.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시신 주변에 서서 힌두 경전을 독경한다고 합니다. 시신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망자의 입에다가 불을 붙인다고 해요. 이 같은 행위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입으로 섭취했으니 불 역시 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화장한 시신은 강물로 떠내려 보냅니다. 관에서 꺼내서 시신을 화장했기 때문에 태우지 않은 관도 광물에 떠내려 보낸다고 해요. 이 땔감이 화장을 할 때 많이 필요한 이유는요. 시신에 석유 등을 뿌려서 화장을 하게 되면 고인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장작만으로 시신을 화장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어디에나 존재하죠. 장작을 많이 구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은요. 장례식에서 너무 적은 장작으로 시신을 화장해서 시신이 반도 채 태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강물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으로 떠나보낸 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 바로 건져간대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화장터가 어떤 건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야외 화장터이기 때문에 시신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를 맡고 소나 개들이 항상 바글바글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신성시 여기는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든 동물을 내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팔의 힌두교도인들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합니다. 환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즉시 육신을 파괴하여야 영원히 저승의 세계로 빨리 떠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일에서 5일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이 없어요. 하지만 장례가 모두 끝나고 화장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고인에게 예를 갖추고 애도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네팔에서는 만약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아내는요 13일간 물과 밥만 먹어야 한다고 해요. 소금기가 들어간 음식은 일절 입에 넣어서도 안 되고 몸에 장신구도 찰 수 없으며 양 미간에 빨간색 점을 찍는 띠까라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머리를 묶는 것도 안 되고요. 13일간은 빨간색 샤리라는 옷만 입어야 하고요. 13일이 지난 이후부터도 1년 동안은 흰색 옷만 입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친척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웬만하면 집 밖으로 출입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부모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딸은 4일간 금식을 해야 하고요. 장남은 독방에 들어가서 13일간 밥과 물만 섭취해야 해요. 소금기가 있는 음식도 물론 섭취할 수 없습니다. 독방에 들어가 있는 13일 동안 장남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인을 위한 제사상을 차려야 한대요. 이러한 애도 기간에 지켜야 할 규율들이 많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네팔의 장례식은 일반적인 화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팔을 여행하며 이런 장례식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시신이 강가의 한쪽에서 화장이 되어 물에 뿌려지는 동안에요, 그 강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시신이 떠내려가는 그 강물 아래쪽에서는 여인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대요. 이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로 가족의 화장에 필요한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시신을 태우고 남은 화장터의 나무를 뒤적거리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강에 흘러가는 관을 바로 뛰어들어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행위를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이 마음에 불편하게 남게 된다고 하네요. 네팔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같은 점을 참고해 두시고 가시면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강이 굉장히 신성시대요. 그 겐지스강 쪽에서 화장을 하는 장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아까 겐지스강 상류에 있던 그 사원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래요. 파슈파티나트 사원. 근데 그곳이 카투만두 시내에서 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화장하면서 풍기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차 있대요. 항상 모두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가장 신성시되는 그 사원에서 화장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겐지스강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족들의 장례도 치러지는 걸 적잖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겐지스강에 다녀온 추마왕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겐지스강에서 수영할 생각했는데 시체가 계속 떠다니는 걸 봤대. 근데 진짜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에 의해서 이런 그것도 못하는 거 너무 많아. 이게 시신을 화장을 하고 나면요, 이런 조각들만 남아요. 나무 조각들이 제대로 된 조각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뒤져서 쓸만한 걸 찾아간대요. 장례를 치르려고. 이 시신은 거의 보면 형체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이제 수장을 하는 거죠.